그러고 1993년도에 인쇄문화 특별전을 제가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못 잤습니다. 72일 동안요. 하면서 작업한 결과입니다. 이때 국보 보물이 42점이나 나왔고요.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내가 하루에 2~3시간 자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이걸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통도사 방장 스님이 1991년도인가 2년도 91년도일 거예요. 저한테 노트북을 사주셨어. 일본에서 만나가지고. 그럴 때 도자 대장경을 이 양반이 염두에 두고 세미나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원로들하고 이경 박사, 천혜봉 교수,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계 이제 어른들 모시고 제가 막내로서 저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일본에 유학을 1년 갔는데 부산 MBC에서 저 취재하러 문화부에 박모 PD를 비롯해서 3사람이 왔습니다. 왔고, 그래, 이제 마칠 때쯤 돼가지고 성파 스님이 경도에 오셨는데, 동국대학교 전 이사장이었던 도선 스님하고 서에서 이제 저녁을 먹는 자리였어. 박상국이, 너 스님 선물 하나 사주려고 한다. 원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스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내가 스님 대접해도 선물을 사드리도 시원찮은데 내가 그런 선물을 왜 받습니까? 하지 마와. 이야기해보라니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라. 그것 하면 내가 노트북 같으면 몰라. 내가 그냥 농조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집으로 오신 거야. 내가 묵고 있는 호텔로. 사러 가자는 거야. 솔직히 나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런지 그런 경험을 했던 결과입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알바이트 학생한테 하루에 5만원씩 줄게. 이거 타이핑 좀 해. 그 당시만 해도 노트북 같은 거 타이핑하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강대학교 박사과정 다니는 학생을 알바이트를 시켜가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한테 내가 부탁을 해가 그 양반이 입력할 수 있는 자료를 내가 챙겨줘야지 타이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내가 그리개가 갖다 붙이고 빨리 내가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이걸 독수리 타법식으로 쳐가지고 이걸 하겠습니까? 캡션도 붙여야 되고 보고서도 내야 되는데 그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 나는 무지 손해다 싶어가지고 그래가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만은 그래 해보자 해가지고 그게 오픈하기 전날까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2~3시간 자고도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런 걸 내가 스스로 증명을 했죠. 그래 이제 한국의 책문화특별전 이 도록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고 이거 1993년도 책의회 때 지금 현재 제가 남명 정도가 책을 출판하고 난 뒤에 제일 긴장한 곳이 어딘가 하면 청주 고인세 박물관입니다. 그동안 10수년이 아니라 30여 년 가까이에 직지가 세계 최고의 인쇄물이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세미나도 하고 학자들한테 연구비도 주고 그래 해왔던 것인데 청주는 집지의 고향이다.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가 를 붙여가면서 그래 집지 주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집지가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데도 청주 시민들이 움직인 거예요. 프랑스에서 그거 한 거 아닙니다. 나는 그럴 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만치 그 청주라는 데가 집지에 대해서 목을 매다는 곳이거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 집지가 나도 옛날에는 집지 가지고 이게 문화관광부 체육부 월간지가 그럴 때 나왔습니다. 여기에 내가 집지에 대해서 표지 뒷면에다가 내가 소개하고 청주 고은세박물관 오픈할 때 제가 가가지고 오픈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전시 유물도 제가 핸드링을 했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나가 이걸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대구 경북대학교 교수가 금속활자본을 발견했다고. 삼성출판 중앙일보에서 이제 특종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보고 한날 전화가 중앙일보에서 활자본 가지고 그걸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미 중앙일보에는 특종을 한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뭐 같습니까? 그거야 뻔하지 뭐. 활자가 나왔다. 활자가 나왔다 그더라도 이때까지 알려진 거 외에는 나올 게 없다. 남명 정도가나 시민상정 예문 뭐 그런 유가 아니겠나. 그럼 자료를 좀 이래 챙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날 전화가 거기 당겨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보지도 안 하고 나는 인터뷰 못 한다. 활자본이라는 것은 찍어봐야 알지. 활자라는 것은 찍어봐야 알지. 그게 무슨 판본 가지고 대조하는 성질이 아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삼성출판박물관 거는 목판본인데 목판본하고 어떻게 활자하고 활자를 대비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그래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금속활자들의 사진을 검토한 박상국 문화유산연구원장은 목판본 정도가만 해도 같은 글자의 서체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번각본의 글씨체만 갖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 친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거 반은 조선일보에서 장문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또 기사가 또 난 거야. 박상국 원장은 금속활자를 본떠 새겼더라도 목판본은 각고의 손을 거치면서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목판본을 비교 대상으로 한 것은 문제라며 활자를 종이에 찍어보지 않고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내가 했을 거예요. 그걸 찍어봐야 알지 있겠거든. 근데 찍어보지도 안 하고 사진으로 요즘은 다 됩니다. 사진 좋아하네. 사진으로 절대 알 수 없는 게 활자입니다. 예? 그것도 초창기의 활자라면 더더구나. 그래가지고 무심코 인터뷰한 말이 조간신문에 연달아 보도되었다. 이게 이제 그 결론입니다. 공인본이 삼성본과 동일한 번각본이고 후세본이라고 한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은 명백한 오판이다. 공인본에서 보이는 인쇄 상태의 흠결은 최초의 금속활자본이기에 생긴 것이다. 만일 목판 인쇄였다면 있을 수 없는 흠결이다. 고려는 두 번의 대장경을 판각한 목판 인쇄 대국이었다.
공인보는 1232년에 초조대장경이 몽고의 침입으로 불타버려 온 나라의 각수가 대장경 판각에 동원되었기에 고려가 최초로 금수활자를 주조할 생각을 가지고 도전한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물이었다. 공인보는 인쇄 상태가 지나치게 흠결이 많은 금수활자로 간행한 흔적은 세계 최초의 금수활자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 고려의 금수활자 주조는 이외에도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조선조의 경자자, 초조갑인자에 와서 금수활자 주조와 인쇄가 겨우 성공하게 된다. 고려는 성공적인 금수활자 사용국이 아니었다. 이게요, 우리 민족이 그동안 일제식민지를 겪고 그동안 외침을 많이 당한 컴플렉스의 결과로 우리가 뭐 꼭 정말 지극히 잘못된 컴플렉스의 결과에서 나온 그런 발상이었어요. 고려가 금수활자 사용국처럼 고금 상정 예문이 50권짜리를 50권짜리를 몇 권 찍었다고 되어 있죠? 30 몇 권 찍었다든가 27부를 찍었다든가 그런데 그 정도요. 그런 능력인 것 같으면 고려가 강화도 천도 안 합니다. 예? 그 정도 방대한 양을 금수활자로 인쇄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한 권이 50권짜리라는 거잖아요. 한 권이 두세 장씩만 해도 그게 양이 얼마입니까? 정도가보다 몇 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 몇십 부를 찍어가지고 나눠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제가 지금 생각하건대는 하나의 기획 단계에서 그래 하자. 송강사에서 거기 금수활자 주조가 성공해가지고 성공도 성공이 아니고 겨우 찍을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게 연락이 오니까 그 다음에 남명 정도가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오니까 그 찍고 난 뒤 이것도 찍도록 해가지고 이규보한테 발문을 하나 지어 미리미리 준비했던 단계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런 글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부가 이래 인쇄가 되었다면요. 한두 책이 안 남아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 공인본 남명정도관은 1239년에 당시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 최희가 처음으로 활자를 주조하여 겨우 가능해 성공한 최초의 금수활자본이다. 이게 이제 김영사에서 2000년도 1월 15일 날 초판 간행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옆에 있는 게 2020년도 6월 1일 날 이걸 개정판을 만든 겁니다. 3개월 만에 개정판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재판 찍자는 이야기가 나와 재판은 안 된다. 고칠 게 많다. 그리고 개정판을 내겠다. 오늘 여기 오신 그 바른 소리 맑은 나라 맑은 소리 바른 나라 그 사장님께서 이걸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덕에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거 이제 2000년도 초판 나오고 난 뒤에 불교신문에서 한 면을 거의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경향신문에서 이기환 기자가 또 한 면을 채워줬고 그러고 그 다음 해에 작년에 통도사 특강하고 4월 달에 송강사 특강할 때 송강사에 방장스님이 주도해가지고 요 앞에 세 번째인가 방장스님이 앉아 계신 이걸 불교신문에 크게 이래 보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남해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이게 언제야? 오래전에 문화일보에 이게 일면을 이게 중심이 된 특종 중에 특종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런 거를. 그래 특종어를 실어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 민영규 교수하고 박상국이가 둘이가 이것을 입증을 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 보도를 한 기자가 조수구 기자인데 그 기자하고 내가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한참 흐른 후에 조선일보에서 8만 대장경 만든 곳 강화 아닌 남해다. 이 기사를 참 잘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뒤부터는 남해에서 내한테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가 저작년에가 남해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국회의원회관에서 남해 고려 대장경을 새기다 하는 특별전을 열렸어요. 그건 난 몰랐는데 방장 스님이야. 송강사 방장 스님이 내한테 전화를 주시더라고. 그 전화 갈 거니까 잘 협조 좀 해주세요. 했거든. 그러겠습니다. 그러가 전화가 왔는데 오픈하는 날 내보고 특강을 해달라 합니다. 그 시간은 몇 분짜리로 할까요? 그럼 15분. 에이 15분이 뭐야 이래 생각했는데 오픈하는 날 내빈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그래 이래 마치는 시간에 15분이라는 건 굉장히 큰 시간이다. 그래 마음을 고쳐먹고 해줬습니다. 그러고 이거는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온 다라니 경인데 이 다라니가 경이 일본의 백만탑 다라니 경이 770년도에 가능했다고 돼 있어가지고 그 당시 최고 인쇄물로 됐는데 석가탑에서 무구정강 다라니 경이 나와가 751년 이전에 가능됐을 거다. 왜냐? 이유가 뭐냐? 석가탑이 완성한 해가 늦어도 751년으로 보기 때문이다. 석가탑은 워낙 육중해가지고 지진에도 끄떡 없었다. 한 번도 수리를 안 했는 탑이다. 이래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야포가 죽어가지고 조용히 있는데 석가탑에서 나온 유물을 보존 처리한다 하면서 그 안에는 중수기가 나왔다. 그것도 고려시대 중수기가 나왔다. 1024년과 1038년에 중수기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무구정강 다라니경은 고려 때 봉안했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각 신문마다 토업기사로 이래 몇 군데서 달았어요. 그래 되니까 완전히 이게 무너지는 거야. 거기에다가 박물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봐서는 반반이다. 이런 또 인터뷰를 해버렸어. 자기가 전공 아니면 저는 전공이 아닙니다. 그거 말해야 되는데. 박물관장이 지금으로 봐서는 반반이다. 그 말. 이게 이제 후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부터 제가 여기에 매달려가지고요. 정말로 밤낮을 고사하고 내가 여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런 결과 아주 특이하게 1024년에 다보탑 중수기인데 그 다보탑 중수기하고 석가탑 중수기 두 점이 모두 석가탑에서 나왔거든요. 중수기 두 점이 전부 석가탑에서 나왔다고. 그런데 다보탑 중수기는 이름이 무구정강탑이야. 석가탑 중수기 1038년에 나온 거는 서석탑 중수기야.
중수기 타이틀 이름이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1024년에 또 지진이 나왔고 1038년에도 지진이 났고 그러니까 1024년에는 다보탑만 흔들거렸는데 1038년에는 스카탑도 무너졌다.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안 되겠다. 다보탑은 부재가 약하잖아요. 그 있는 거를 전부 스카탑으로 옮겨 봉안한 거예요. 무구정강탑이라는 이름이 무구정강이 다란이경이 거기에 없었으면 그 탑 이름이 무구정강탑이라고 불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24년에 이미 석가탑은 무구정강탑이에요. 석가탑은 다보탑은 무구정강탑이었고 1038년에 중수기는 서석탑이니까 그게 석가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이제 안에 나온 유물하고 이제 해가지고 그걸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거를 기자회견을 제가 우리 연구원에 온나?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럼 전부 우리 연구원으로 저녁 6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한 4시 반쯤 돼가지고 경향신문에 이기환 기자가 아유 원장님 저는 집이 일산 넘어가지고 어디더라 양평도 아니고 남양주인가 뭐 거기인데 집에 못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서울에 와가지고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인사동에서 옮겼어요. 갑자기 옮겨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전부 변경된 거 연락하라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인사동 내거리에서 이제 그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만나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조선일보만 빠져있는 거야. 그 한 9명인가 10명 왔는데 기자들이. 그래가 내가 전화했더니 제가 기사를 써가지고 넘겼는데 데스크에서 잘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 내가 이제 구독 취소할 기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옛날에 이제 거기에 있던 기자 중에 하는 사람이 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 조선일보가 옛날 조선일보가 아니더구만. 그랬더니 왜요? 그러면 이렇다. 그래 다른 신문에는 그 다음날 다 나왔거든요. 나오는데 조선만 안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만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씩씩거리면서 자료를 다 이렇게 자료 주고 했더니 기사를 아주 마음먹고 이렇게 썼는 거예요. 그래 그럴 때는 유숙재 기자는 고대 역사과 나왔는데 이 친구가 문화부를 떠나가지고 토요신문에 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신문도 괜찮겠습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토요신문에 난 거예요. 전면 다 깔았는 거야. 그 옆에 이제 한 줄 빼고는. 그래가지고 또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에 출근을 하니까 참 조선이 그럴 때 대단한 신문이다 그런 걸 처음 알았어요. 여기저기서 전화 왔는데 교과서 이제 안 바뀌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부재한 겁니다. 이래도. 아이고 헛소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상욱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다. 네. 네. 언제나 중심을 잃지 말고 내 마음이 극락 정토 내 성품이 아닌 탑을 하시면서요. 이렇게 언제나 공부하시는데 나이 들면서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것은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것하고 열심히 살지 않았던 것 그런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성가 내에서 많은 선지식들과 인연이 된 것은 고마운 일이고 또 제가자들하고도 이런저런 인연으로서 이제 저보다 나으신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도 좋은 인연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박상국 선생님하고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배울 수 있었던 것도
또한 그 중에 아주 좋은 인연 중에 좋은 인연이 특히나 이제 그 송강사 국보와 이제 보물 몇 가지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유물들을 송강사로 반환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그 부분에서는 송강사를 대표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저 은사 스님이 주지하실 때 그 도난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주직 사표를 내셨는데 첫 번째 주지하실 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반환하게 됐을 때 은사 스님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은사 스님에게 은혜에 조금 갚은 그런 의미고 대구 간흥사 우리 사수님이 그때 주지였는데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총무원장 스님도 그때 굉장히 환호하셨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다 고맙죠. 그리고 송강사에서 이 금속활자가 최초로 인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시니까 이것도 또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분야에 좀 더 공부를 해서 이것이 이제 공인화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확실히 뒤집을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어떤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계속 좀 하고 싶거든요.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신대장하고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강좌를 좀 더 할 건데 이런 강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친구들 동원해가지고 도반들 동원해가지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시간 연속으로 강의를 해주신 우리 박상국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강의를 하신 분보다 전문가들이 더 고맙고 더 힘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보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